타 아티스트의 세계관에선 늘 의문이었던 이 광야라는 존재. 7번째 감각을 통해 각성하여 꿈에서 연대하는 순간 진짜 바다가 펼쳐지는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이 순간 광야가 만들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았는데요.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2021 뮤비에서 등장한 광야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NCT 해석요청은 정말 꾸준하게 들어오는 1호님, SM입니다. NCT 해석할 시간이에요. 네? 하이 안녕, 뮤비 해석해준 토끼 김희루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파이널리 SM 엔터테인먼트의 제작비 지원을 받은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NCT 세계관에서 이 되었고요. 참고로 SM으로부터 제작 지원을 받았다고 저도 세계관 수업을 들은 건 아닙니다. 제가 NCT 세계관이 워낙 어려워서 미뤄왔던 거라 힌트 하나만 주시면 안 되냐고 슬쩍 물어봤었는데요. 담당자님들께서 정말 친절하고 서윗하셨는데 세계관에서만큼은 정말 굳건하시더라고요. 진짜 아무것도 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공식 해석이 아닌 100% 김희루피셜 해석이고요. 혹시나 오해가 생길까봐 미리 언급합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해석에 대한 이해를 위해 여러분께서도 세계관 영상 그리고 뮤직비디오는 먼저 꼭 보고 오셔야 한다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오늘은 NCT 세계관 기초에 대해 이야기할 거라 팬분들은 익숙하실 내용이 많을 것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번 편은 거의 뮤비 없이 세계관 영상들로만 일단 기초적인 시스템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좀 뒷북일 수 있어요. NCT 세계관의 기초에 대해 가장 잘 설명이 되어 있는 영상은 바로 2018년에 공개된 NCT 멘터리입니다. 개인적으로 핑크테이프 영상만큼 굉장히 감각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감각적인 영상미 안에 아주 중요한 힌트들이 나와 있다는 거 같이 볼까요? 첫 번째, NCT 멤버들은 각자의 꿈을 가지고 있음. 서로의 꿈을 공유해서 같은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현실에서 공감을 크게 느끼면 느낄수록 꿈의 싱크로율도 더 높아진 상태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마주하는 사소한 상황에서 비롯되는 생각들, 그 생각들이 맞닿을 때가 있다. 단어로 표현하자면 공감을 느낀 날이면 우리는 꿈에서 만나곤 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해 서로 언제든지 다시 만날 수 있죠. 두 번째, 꿈으로 연결된 NCT. 즉 NCT라는 단체는 하나의 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스파 세계관에서 멤버들과 아이와의 유대관계를 더 깊게 다지고 묶어주는 요소가 싱크라면 NCT 세계관에서 멤버들의 유대관계를 더 깊게 다지고 묶어주는 요소는 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덧붙이자면 2018 NCT 멘터리 에피소드 4의 제목은 Synchronization of Dreams, 꿈들의 동기화입니다. 그런데 Synchronization, 제 채널에 올라온 에스파 세계관 영상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뭔가 좀 익숙함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에스파 세계관에서도 나의 아바타인 아이와 내가 연결된 상태를 싱크라고 합니다. 분명 싱크도 이 Synchronization이라는 단어에서 따온 걸 거란 말이죠. SM의 세계관은 SMCU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CT 세계관 과 에스파 세계관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게 없죠. 곧 광야에서 만나요. 그러므로 마치 나와 아이가 싱크되는 것처럼 이들의 꿈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 또한 하나의 싱크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꿈은 무의식의 표출이나 과거의 경험, 일상생활 등의 영향을 받음. Dreams are affected by expressions of unconsciousness, past experiences, and daily experiences. To be honest, before going up on stage, I can't tell whether this is a dream or reality. 네 번째, 현실에선 이루어질 수 없더라도 꿈속에선 무엇이든지 다 가능함. NCT 멘터리 에피소드 4에서 가위에 눌리거나 무대에 서기 전 크게 긴장해 숨이 안 쉬어진다거나 악몽과 불안에 떨던 멤버들이 한순간 입을 모아 가족, 멤버들, 팬들이 나를 바라봐주던 눈빛을 떠올리자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말합니다. 더불어 결정적으로 客席はガランと開いていて It's as if the world has stopped. 身動きができなくなった A feeling as if the limitations of reality have disappeared. 이들은 모두 꿈을 꾸고 있는 상태고 앞서 말한 것처럼 무의식의 표출이나 과거의 경험, 일상생활 등 현실의 한계를 느끼는 순간들로부터 꿈이기 때문에 벗어나서 편안에 이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청자에게 この夢の中に君が入ってきてくれたらいいのに
이 꿈속으로 함께 들어오라고 말하죠. 즉 이 꿈은 NCT끼리만 공유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음악을 듣는 리스너들, 팬들에게까지 공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합니다. 꿈의 범주가 단순 NCT가 아닌 리스너들에게까지 이어져 있다는 건 후에 2020 마마에서 큰 떡밥으로 등장하는데요. 이거는 2021 NCT Year Dream 영상과 함께 다음 편에서 차차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꿈은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음. 1단계, 현실. 꿈꾸고 있지 않은 상태 또는 목표나 이상이 없는 무기력한 상태. 두 번째, 꿈. 우리가 평소에 꾸는 일반적인 꿈. 꿈을 경험만 하는 상태. 3단계, 공유몽. 기억과 기억을 통해 꿈이 연결된 상태. 4단계, 꿈속의 꿈. 몽중몽이라고도 하고 Dream in Dream이라고도 하죠. 공유몽을 통해 꿈을 더 깊게 들어온 상태. 2단계부터 특이한 점은 앞서 말한 전제로는 현실이 꿈에 영향을 미치지만 몽중몽부터는 잃어버린 현실의 조각을 맞춰 꿈이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단계, 현실 회귀. 몽중몽을 꾸고 깨어났을 때의 상태. 일반적인 꿈을 꾸고 일어났을 때와는 다르게 이상, 즉 꿈을 현실로 실현해낼 수 있습니다. 이 5단계는 제가 해석한 NCT 세계관 메인 스토리라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꿈에 대해 살펴보았으니 또 다른 중요한 키워드인 음에 대해 살펴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NCT 멤버들은 각자의 꿈속에서 각자의 음을 하나씩 가짐. NCT shares dreams. NCT は夢の中で一つの音を持つ。 두 번째, 꿈을 공유하면 각자가 가진 음들은 합쳐져 음악이 되고 이를 통해 NCT는 하나가 될 수 있음. 只有这样，音乐才能融为一体。 우리는 꿈속에서 공감한다. NCT 멘토리에서 들리는 음은 라인데 보통 오케스트라의 악기가 튜닝이 되는 기본음이 A, 즉 라음이라서 저는 이 부분에서 소름이 좀 쫙 돋더라고요. 각각의 음을 조율해 나가는 모습을 하나의 음으로 굉장히 잘 표현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꿈속에서 각자의 음들은 조화롭게 합쳐져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내기도 함. 그리고 약한 파동을 큰 세기로 증폭시키는 공명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음이라는 개념이 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찌 보면 추상적인 또 아티스트라는 직업과는 좀 동떨어져 있다고 느껴질 수 있는 꿈이라는 개념을 각자가 가진 음을 통해 공감을 공명으로 각각의 음을 하나의 음악으로 이어내 아티스트가 가진 스토리로 조화롭게 녹여냈기 때문이죠. NCT는 무한 개방, 무한 확장의 시스템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무한 개방이란 멤버 수의 제한이 없으며 새로운 멤버의 영입이 자유롭다는 의미이고 무한 확장은 다양한 도시에서 다양한 구성으로 활동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아마 처음에는 멤버 수가 계속 늘어나는 NCT를 보면서 왜 NCT 멤버 수는 자꾸 늘어나는 거지에 대해서 당황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계관, 특히 그 중에서도 음의 개념을 바탕으로 풀어본다면 NCT 멤버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며 그들은 각자 하나의 음을 가지고 있고 그 음들이 합쳐져 음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NCT가 더 다양한 음악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다양한 음들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NCT가 무한 확장, 무한 개방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설명만 들으면 꿈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처럼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NCT 세계관 속 꿈은 단순 수면 또는 무의식 속 두뇌 활동을 통해 겪게 되는 현상을 넘어서 몽중몽을 거쳐 깨어나면 그 이상과 희망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노래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NCT 세계관을 잘 담고 있다고 생각되는 7번째 감각과 무한저가입니다. 이 곡을 보면 이들에게 꿈이란 존재는 마냥 이상적이고 희망만 보여주는 현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NCT 세계관에서 NCT 멤버들의 과업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차가운 현실 속 혹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악몽 속에 갇혀있는 멤버들, 그것이 이미 NCT에 속해 있는 멤버들일 수도 있고 아직 NCT가 되지 않은 잠재적 멤버일 수도 있겠죠. 그들을 몽중몽을 거쳐 현실 회귀까지 이끌어오는 것,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해석한 가설에 따르면 NCT 세계관의 메인 스토리라인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를 더 덧붙여보자면 전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간 레드벨벳 아이린은 슬기 뮤비 속에서의 융이나 에스파 세계관의 사르트르 등 뮤비를 해석해오면서 SM이 제시한 세계관 해석에는 늘 철학적인 이론이 베이스로 깔려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꿈과 무의식이 깊어질수록 여러 단계로 나눠져 있는 것도 자아, 초자, 본능으로 나누어지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이 떠오르기도 하고 NCT와 꿈에 대한 세계관 내용을 보면 볼수록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으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가운 세상 눈을 감고 침대에 누워도 귀를 막고 어제가 오늘의 어제 늘 늦은 자책만 가득한 책 엉망진창 나도 날 모르겠어 어둡게 색칠된 미래 어젯밤 내 세계를 뒤흔들었던 꿈이 악몽인지 혹은 아직 꿈속인지 이러한 가사를 보면 차가운 현실에 갇히거나 그 차가운 현실이 반영되어 악몽으로 구현되는 얕은 단계의 꿈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멤버들을 몽중몽을 거쳐 현실 회귀를 경험한 멤버들이 연대하고 이끌어주고 구원하는 구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꿈에 대해 연구하고 관찰하고 꿈을 여러 단계에 걸쳐 실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을 탐구하는 드림랩이 아직 몽중몽에 이르지 못한 NCT 멤버들을 인도하는 하나의 구원자이자 인도자 단체라고 추측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토리 전개상 그 구원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란 말이죠. 순탄하면 재미가 없어. 이들이 반복되는 현실과 악몽에 시달리는 NCT 멤버들을 공유몽과 몽중몽을 통해 구원해내는 과정이 힘들 것이라는 것 또한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을 통해 설명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 개방성입니다. 열려 있어야 해요. 프로이트는 자기 다리를 해부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꿈 분석하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 꿈을 분석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다 보여드려야 하고 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내 다리를 해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게 꿈으로 나온 거예요. 모든 것을 공유하는 공유몽을 꾸고 서로의 모든 것을 공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나의 모든 치부까지도 다 드러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차가운 현실과 악몽 속에 방황하는 멤버들을 구원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들 꿈을 쫓아서 다 속은 채 대부분 자기만 진짜라고 해 혹은 숨어버려 등을 돌린 채 반복되는 매일들은 잔혹해. 그래서 가사의 초반엔 이렇게 꿈에 대해 경계하고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고 반복되는 매일의 현실과 꿈이 잔혹하다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꿈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고 가시를 세우며 경계하는 이들에게 반복되는 매일도 괜찮다고 감싸주는 사람이 등장하죠. 사주지 나를 해를 써매 반복되는 매일도 괜찮다고 깊은 어둠 위를 걸어 저 너머에 숨겨진 진짜를 보아. 꿈이 반복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얕은 꿈과 고통스러운 현실과 같은 깊은 어둠 위를 넘어서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즉 몽중몽과 현실 회귀를 통해 진짜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조차도 꿈의 해석을 통해 설명이 가능합니다. 내 다리를 해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나 용기를 내야 됩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꿈은 계속 돌아와요. 우리가 변할 때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래서 꿈은 반복됩니다. 실제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에 따르면 그 현실이 변할 때까지 꿈은 무한으로 반복됩니다. 잔혹하게 반복되는 매일을 깨부수기 위해선 NCT 간의 연대가 필요하고 공감에서 나아간 공명을 통한 몽중몽과 현실 회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몽중몽을 꾸고 난 후에는 현실에서도 그 꿈이 이루어지고 멤버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되는 악몽을 꾸지 않게 되며 NCT 드림랩의 구원은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제가 가정한 NCT 세계관의 주된 이야기 흐름이었습니다. NCT 세계관이 반복되는 현실과 악몽으로부터 구원이라는 구조라는 것에 또 다른 근거가 되는 영상이 있습니다. 바로 가장 처음 공개된 세계관 영상인 3편의 SM NCT 영상인데요. 사실 순서상으로는 가장 처음이지만 이 해석의 가설에 있어서 큰 근거가 되고 또 2021 NCT 이어드림과 이어지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분량상 간략하게만 살펴보자면 사막에 한 아이가 붉은 깃발을 꽂고 석탄으로 그림을 그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텅 빈 사막의
소외된 듯한 모습. 이 영상의 다음 편에는 아이와 꿈이 통하게 되는 윈윈님과 특히 그 중에서도 모래 위에서 꿈으로부터 깨어나는 태용님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태용님의 어린 시절이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도 있을 텐데요.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깃발을 꽂고 푸른 숲과 바다를 꿈꾸는 모습에서 저는 마치 신대륙의 개척자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원래 무리와는 다른 모습을 한 작고 연약한 송아지, 기존의 무리와는 다른 길을 걷더라도 미지의 땅에서 파이오니어가 되는 것을 도전하는 것은 K-팝 음악 시장에서의 SM의 행보와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NCT의 일원이라기보다는 광야라는 무의식을 만들어낸 최초의 존재이고 시간이 지난 광야가 지금의 이러한 모습으로 발전하게 된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소녀는 SM NCT 영상에서 공개된 윈윈님과의 꿈에 통하게 되고 7번째 감각을 통해 각성하여 꿈에서 연대하는 순간 진짜 바다가 펼쳐지는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이 순간 광야가 만들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았는데요. 아니로님, 그러면 윈윈이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산 건가요? 아니면 광야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나 보네요? 아닙니다. NCT 세계관은 꿈과 현실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응답하는 시스템이 핵심이지만 과거와 미래가 서로 응답하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도영이가 동영이에게 좋은 노래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미래의 윈윈님과 과거 태초의 광야가 응답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막은 5년 후 SM 컨그레스 2021에서 SMCU The Origin이라는 영상에서 다시 등장하고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이 사막이 광야가 맞고 SM NCT에서 2016년에 이미 광야를 만들어낸 그 시작과 태초의 텅 빈 광야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같은 컨퍼런스에서 공개된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2021 뮤비에서 등장한 광야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광야란 무의식의 공간이기 때문에 태초엔 텅 빈 사막으로 시작되었지만 광야 속 최초의 존재인 이 아이가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이상과 희망인 사막 속 바다를 그리자 그 공간이 실제로 펼쳐진 것처럼 광야를 방문한 존재들의 이상과 희망 그리고 무의식이 반영되어 지금의 혼재된 형태를 띠게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 아티스트의 세계관에선 늘 의문이었던 이 광야라는 존재. NCT 세계관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광야의 탄생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이라는 벽에 갇혀 절망하는 모든 사람들을 과학과 종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서로 간의 연대라는 힘을 통해 음악으로 구원하는 것이 태초의 광야가 만들어진 이유이자 SM 아티스트들이 광야로 향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요? 자, 그럼 NCT 세계관 1편 기초 정리를 끝내봤습니다. 원래도 한 아티스트의 콘텐츠를 만들 때는 그 아티스트의 작품과 세계관에 정말 절여지는 편이거든요. 저 스스로가 콩포트 마냥 과몰입해서 그 작품들을 절여줘야지 팬분들도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콘텐츠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번 콘텐츠는 진짜 기획을 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진짜 무슨 철학자 칸트가 산책할 때도 사색을 하면서 걸었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걸어다닐 때도 밥 먹을 때도 운동할 때도 자기 전에도 하루 종일 NCT 세계관에 대한 고찰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음 편은 NCT 2020과 2021 NCT 이어드림을 이어서 해석해보려고 합니다. 좀 더 차근차근 해나가면 좋기는 할 텐데 시기상 가장 최근에 공개된 이어드림에 대한 해석을 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2020과 2021로 한번 훅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이제 시작이야.